자, 이제 오늘 그 86페이지 위치 벡터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은 그냥 이런 거지, 그치? 자, 시점과 종점을 통해서 벡터를 알아본 거구만. 그 다음에 평행 조건 통해서 뭐 해본 거야? 벡터를 움직여 보니까 같은 벡터가 있었던 거고, 또 그 평행 조건을 통해서 뭘 찾았던 거야? 일직선상에 있는 점들의 관계를 또 찾아봤던 거지, 그치? 자, 근데 이제 벡터를 보다 보니까 이 평행이동이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이 서로 같은 벡터라는 것과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수능 문제도 굉장히 쉽게 풀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벡터를 자유자재로 여러분들이 움직여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근데 그거를 좀 더 우리가 상세하게 알아볼 수 있는 게 이 위치 벡터예요. 자, 위치 벡터라는 거는 무엇이냐? 말만 좀 어려워요, 그렇죠? 자, 이 위치를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야, 위치를. 자, 위치를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뜻이 뭐야? 평행이동을 했다라는 거지, 그렇지? 항상 벡터는 평행이동이 가능하다. 왜? 평행이동하면 같은 벡터가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서로 같은 벡터.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위치 벡터의 정의는 뭐냐? 시점이 뭐가 되는 거예요? 원점이 되는 거예요. 시점이 원점. 그렇다면 예를 들어 선생님 하나 보여주도록 할게요. 자, 단순하게 시점이 원점이라고 하면 이해가 안 되니까 좌표 평면상으로 선생님 한번 표현 한번 해보도록 할게. 자, 요렇게 있던 벡터가 하나 있었던 거야. 이런 식으로. 그지? 자, 요런 벡터 AB가 있었어요. AB가 있었는데 얘를 평행이동 시킨 거야. 평행이동에서 X축을 얼마만큼 Y축을 얼마만큼 이렇게 이동을 시켜놓고 나니까 뭐가 돼버리더라? 원점으로 이 시점이 움직여버리더라 라는 거야.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얘랑은 뭐 해야 돼? 평행해야 되겠죠, 그쵸? 평행해야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이 점 모르니까 C라고 나옵시다. 그럼 결과적으로 얘랑 얘는 서로 같은 벡터죠, 그쵸? 근데 이 시점을 원점으로 만드는 이유가 있어요. 자, 뒤에서 공부를 한 내용이긴 한데, 자, 요 놈의 좌표를 선생님 임의로 잡아볼게요. 뭐라고? 2,1이라고, 그치? 그 다음 요 놈의 좌표를 임의로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4,3이라고. 임의로. 자, 시작하는 점의 위치가 2,1이었다. 끝나는 점의 위치가 4,3이었다. 그럼 이 벡터라는 거는 이 점에서 시작해서 이 점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럼 평행이동을 해가지고 뭐 했다? 이 시점 2,1을 0,0으로 만들어 버렸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 종점 C도 어떻게 바뀌어 버리겠어?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1만큼 내려온 거니까 얘도 2만큼 갔다가 1만큼 내려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 좌표가 얼마가 된다? 2,2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벡터는 원점 0,0에서 시작해서 종점 2,1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겠지, 그치?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발전하자면 아직은 이거 우리 배운 거 아니야, 그치? 선생님이 뒤쪽에 있는 내용을 좀 끌어다 쓴 거예요, 위치 벡터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다가 이 화살표를 살짝 없애봤어, 선생님. 이렇게. 자, 없애보니까 결국에 이거 뭐가 되어버리죠? 선분이 되어버리죠. 직선의 일부분이지, 그치? 그럼 뭘로 표현할 수 있어? 직선의 방정식으로 표현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위치 벡터를 조금 이해하고 나면은 직선의 방정식도 쉽게 만들 수 있는 거고, 다양한 형태로 좀 변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 위치 벡터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자, 그리고 위치 벡터를 배우는 이유가 있어요. 위치 벡터는 이렇게 벡터를 이동시켜서 우리가 형태를 찾아보는 것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위치 벡터를 하는 이유가 또 하나. 자, 뺄셈. 뺄셈을 통한 뭐를 하고 싶은 거다? 벡터의 변형을 하고 싶은 거다라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벡터 AB가 있어요. 자, 벡터 AB라고 하는 건 그냥 단순하게 이거죠. A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는 거다? B를 향해서 가는 거였다 라는 이야기겠지. 그런데 얘를 갖다가 뭐를 이용해서? 덧셈을 이용해서 변형하는 게 아니라 뺄셈을 이용해서 변형하는 겁니다. 덧셈은 변형하는데 좀 불편한 놈이에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가보자.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벡터 AC 더하기 벡터 CB를 해야지만이 뭐가 되는 거죠? 벡터 AB가 되는 거죠. 덧셈이라는 건 연결고리를 통해서 가는 거야, 그렇지? 연결고리. 그러니까 중간에 연결고리 C가 같아야지 얘네들이 삭제가 되고 AB가 되는 거겠죠? 그런데 뺄셈이라는 거는 뭐가 동일해야 되죠? 뺄셈이라는 것은 시점이 동일해야 되겠지. 반드시 시점이 동일해야 됩니다. 그럼 시점이 동일한데 그 시점이 원점이면 조금 더 편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벡터 AB라는 거는 벡터 OB에서 누구를 빼는 거죠? 벡터 OA를 빼는 거지. 자, 시점이 동일하니까 어떻게 된다? 얘는 사라지면서 뺄셈은 역으로 계산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벡터 AB가 나오는 거지. 그럼 선생님 시점 O를 어디다가 맞춰줄까요? 원점에다 맞춰주자고 했지만 평면상에서 우리가 표현할 때는 아무 점이나 그냥 잡아주면 돼요. O라고. 그러면 여기서 A까지, 여기서 B까지. 자, 그래서 얘를 뭐라고 놓는다? 벡터 B라고 놓으면 되고요. 얘를 벡터 A라고 놓으면 돼요. 이제 위치 벡터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자, 벡터 OB라고 하면 자, 시점이 원점이고 종점이 B잖아요. 그럼 이 끝점 B를 갖다가 그냥 소문자 B라고 놓으면 되는 거야. 자, 그럼 벡터 A는 다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벡터 OA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시점이 원점이고 종점이 A면 얘를 단순한 소문자 벡터 A라고 표현할 수 있다. 자, 이때 A에서 B로 가는 거는 이렇게 계산 가능하다고 그랬죠? 그림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 벡터 AB를 찾는 방법은 뺄셈을 이용해서 쓰는 방법도 좋겠지만 그림상에서 볼 때는 덧셈을 이용해라. 여기서 출발해서 A를 거쳐서 B로 가면은 연결고리가 되죠. 화살표를 따라서 가니까, 맞니? 그 결과가 OB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얘랑 얘를 더해서 B가 된 거니까 여기서 얘를 빼면 얘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벡터 B 빼기 벡터 A가 되는 거다. 그림상에선 이렇게 좀 빨리 찾아주시면 되고요. 다만 벡터를 변형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주어지게 돼 있어요, 원래가. 응용 문제 이상에서는. 그래서 뺄셈을 이용해서 변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만 뭐 한다? 뺄셈의 공식을 좀 적용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점을 동일하게 하면 얼마든지 얘를 분리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숨어 있는 벡터를 이렇게 분리를 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위치 벡터를 또 공부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위치 벡터에 대한 내용은 좀 이제 이해가 되지, 그치? 그럼 밑에 하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이제 문제 보니까 개념 확인 1번 있지. 개념 확인 1번 보니까 3AB 벡터에다가 BC 벡터에다가 그 다음에 3CA 벡터죠. 자, 그런데 위치 벡터를 뭐라고 놓은 거죠? A, B, C 벡터라고 놓은 거야. 자, 위치 벡터는 원점이 시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시점이 A고 B고 C잖아, 그치? 그럼 시점을 원점으로 바꿔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뭐 해준다? 이 벡터 AB를 뺄셈을 통해서 시점을 원점으로 만들면서 분리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3 가로 한 다음 얘는 뭐가 되죠? 벡터 OB 마이너스 벡터 OA 플러스 벡터 BC라는 건 어떻게 되는 거야? 벡터 OC 마이너스 벡터 OA. 다시 벡터 CA는 벡터 OA 마이너스 벡터 OC가 되는 거죠. 이거 OB네, 그치? 이해하네.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다시 3가로하고 얘는 벡터 B 마이너스 벡터 A, 얘는 벡터 C 마이너스 벡터 B, 다시 벡터 A 마이너스 벡터 C가 되는 거겠지? 그냥 귀찮죠? 자, 이제 분배. 자, 벡터에서 실수배는 분배가 가능했었지? 그래서 분배를 합니다. 자, 3벡터 B 마이너스 3벡터 A 플러스 벡터 C 마이너스 벡터 B 더하기 3벡터 A 마이너스 3벡터 C다. 자, A부터 차례대로 계산해보죠. 자, A, 아이고 사라지네, 그렇죠? 자, B 계산하니까 2벡터 B가 되겠지? 자, C 값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2벡터 C 됐지? 이게 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핵심은 뭐다? 위치 벡터를 써먹는 가장 많은 문제 유형이 뭐다? 뺄셈을 통해서 시점을 원점으로 만들어서 변형하는 방법이 제일 많이 쓰이고요. 그쵸? 맞니? 그리고 그림상에서 보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림상에서 보는 풀이들은 대부분 덧셈으로만 하시면 돼요. 덧셈이 거의 메인이에요. 그래야지 안 헷갈리고 여러분들이 그림, 도형을 좀 편하게 분석할 수 있으니까. 자, 그리고 뒤에서 이제 공부할 내용인데 요거는 자, 우리가 이제 성분이라는 데서 공부를 할 내용인데 거기서도 위치 벡터가 쓰입니다. 왜? 평행 이동을 해서 시점을 원점으로 만들면 종점의 위치를 빨리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을 이제 좀 뒤에서 공부하도록 할게. 자, 내분점과 예분점 87페이지인데 별표하도록 하세요. 자, 별표하시고 88페이지를 보시면요. 자, 88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넘어가 보시면 내분점과 외분점과 그 다음에 무게중심에 관한 증명이 있습니다. 증명이 있는데 선생님이 내분점은 증명을 해줄게요. 오케이? 외분점은 증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방법이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무게중심도 증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 이유가 다 있어. 이걸 증명하는 이유가. 왜냐면 외분점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푸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덧셈을 이용해서 도형을 보는 거는 굉장히 많이 하는데 뺄셈을 이용해서 도형을 푸는 거는 많이 안 해요. 귀찮으니까. 네, 덧셈이 눈에 잘 보이거든, 그렇지? 내분점과 이분점도 마찬가지예요. 내분점을 좀 더 많이 활용을 하고요. 외분점은 좀 덜 활용을 합니다. 실제 풀다 보면 느낍니다. 그걸. 무게중심도 굉장히 활용도가 높고요. 자, 그럼 내분점을 가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 그림을 보고 뭐는 할 수 있냐면은 내분점 공식을 통해서 이 점의 값을 찾을 수는 있어요. 자, 봅시다. 선생님이 위치 벡터를 문자로 한번 바꿔볼게요. 좌표로. 자, 원점이 있습니다. 원점에서 이렇게 A를 향해서 벡터가 가고 있죠. 그걸 이제 위치 벡터로 벡터 A라고 표시했고 시점이 온데 점 B를 향한 걸 벡터 B로 놨어요. 자, 그러면 시점을 원점으로 놓고 어떤 점 P를 향해서 가는 거는 뭐라고 쓰자? 벡터 P라고 써도 돼요. 그런데 얘를 갖다가 선생님 저는 그냥 벡터 X라고 할게요.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문자는 내 마음대로 쓰는 거거든. 맞니? 나는 뭐 이걸 벡터 Y로 쓸게 상관없습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거를 요 점 A를 A라고 놔버리고요. 이 점을 B라고 놔버렸어요. 그리고 이 점을 X라고 놓는다면 가정을 한번 해보는 거야. 왜? 여러분 고등상 점과 좌표에서 내분점 공식 외워봤었거든. 그치? 그걸 정확하게 한번 여기서 써보는 거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죠? A라는 점이 있고요. B라는 점이 있는데 얘를 몇 대 몇으로? M 대 N으로 내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X라는 좌표는 내분하는 B를 더하고요. 그렇지? 자, 그리고 나서 뭐합니까? 이렇게 크로스를 하겠죠. 그쵸? 그래서 얘를 먼저 크로스한 걸 곱해주는 거지. 그치? 그래서 MB가 되고요. 그 다음에 NA가 되는 거겠지? 이게 내분점 공식이에요. 맞나요? 그러면 이 공식을 그대로 여기다가 적용을 한번 해볼게. 그림을 보는 방법이야. 자, M하고 N을 뭐 했죠? 어찌됐든 A하고 B라는 거를 점 P가 내분한 거지. 그러면 M하고 N을 서로 뭐합니까? 더한 거는 똑같아요. 벡터에서도. 그림에서도 똑같아. 자, 그런데 누구를 곱했죠? MB죠. MB라는 거는 요 B랑 여기 있는 벡터를 곱한 거죠. 그렇죠? 맞지? 그 다음에 NA는 요 B랑 여기 있는 벡터를 곱했죠. 자, 서로 어떻게 돼 있죠, 지금? 서로 이렇게 크로스가 돼 있지. 맞니? 대각선식으로 곱해져 있죠. 그렇죠?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내분점 공식을 적용할 때도 뭐 하죠? 좌표 써놓고 밑에 B 써놓고 대각선으로 곱하잖아. 맞니? 그래서 그림에서도 똑같이 대각선으로 곱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외우는 방법 알려줬어. 자, 내분점은 외우는 게 편해요. 어떻게 한다? 더하시고 대각선으로 곱하시면 된다. 근데 이제 이걸 증명을 해볼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똑같이 나오는지. 자, 갑니다.
A에서 자 B까지 쭉 가는 벡터를 찾아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점에서 A에서 B까지 간다는 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O에서 A 거쳐서 A에서 B로 가는 거잖아, 그치? 그게 OB가 되는 거죠, 맞나요? 이렇게 더해야지 얘가 나오죠, 그쵸? 그러니까 벡터 B에서 벡터 A를 빼면 되겠지. 자, 그럼 얘가 지금 뭐다? 벡터 B에서 벡터 A를 빼는 거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자, 시점이 동일한 두 벡터를 빼면 얘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출발해서 이쪽에서 도착했으니까 거꾸로 B에서 A를 빼면 되겠죠, 그쵸? 근데 뺄셈은 좀 헷갈리다 그랬어, 그치? 아직 처음 공부하는 친구들한테는. 자, 그런데 이 벡터 B에서 벡터 A를 뺀 거를 M 대 N으로 쪼갠 거잖아요. M 대 N으로 쪼갠 것 중에 뭐에 해당된다? M에 해당되는 이 벡터 값을 한번 보자라는 거야. 이 벡터 값. 그지? 자, 얘가 지금 뭐죠? AP죠, 그쵸? 그러면은 자, 증명. 자, AP라는 이 벡터도 마찬가지로 자, 벡터 B 마이너스 벡터 A라는 AB 벡터를 갖다가 M 대 N으로 쪼갠 것 중에 M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럼 길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겠죠. M 더하기 N분의 N이 됐었겠지. 맞니? 길이 배분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벡터 AP는 AB 벡터를 갖다 비례 배분한 것도 맞지만 어디? 이쪽 삼각형을 보시면 OA 벡터랑 요 OP 벡터를 서로 빼주면 얘가 나오는 거지, 그치? 이렇게 덧셈을 하면 얘가 나옵니다. 그럼 당연히 P에서 A 빼면 되죠, 그쵸? 그렇지? 그러면 뭐 벡터 X라고 나올까요? 벡터 X 빼기 벡터 A. 됐니? 자, 이거 정리만 하면 되죠, 그쵸?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누구죠? 벡터 X잖아, 그치? 자, 내분하는 이 벡터를 찾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럼 얘만 남겨두고 얘만 이항해주면 되겠지. 자, 이항해주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죠? 자, n 더하기 n. 그 다음에 요거 분배하니까 n 벡터 b 마이너스 n 벡터 a. 거기다가 플러스 벡터 a가 되겠죠? 자, 그럼 다시 n 더하기 n. n 벡터 b 마이너스 n 벡터 a 플러스 n 더하기 n 벡터 a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누가 사라져요? n이 사라지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서 남는 거 n 더하기 n분의 n 자 n 벡터 b 더하기 n 벡터 a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AP는 할 때 M 플러스 N분의 N 아니에요? 아, 미안. 뭐 여기가 M이겠지, 그치? 여기를 뭐라고 바꾸면 M이라고 바꾸면 되겠지, 그치? 자, 쏘리. 여기를 N이라고 써버렸네. M. 그럼 누가 사라지겠어, 여기서는? M이 사라지겠죠, 그쵸? M이 사라지면서 여기는 M 벡터 B가 되고 여기는 N 벡터 A가 되겠지. 그치? 자, 어찌됐든 간에 공식은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된다.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더해주면 된다 이 말이야. 됐니? 자, 그러면 이제 외분점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분점은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나올까? 자,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점이 원점이고 A하고 B라는 놈이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OA, 자, O에서 A로 향하는 거를 벡터 A, 자, O에서 B를 향하는 거를 벡터 B라고 하겠지, 그렇지? 자, 근데 우리가 이 선분 AB를 갖다가 어떻게 해버린다? M 대 N으로 외분할 거예요. 외분할 거니까 여러분 다시 고등사항으로 넘어가 보는 거예요, 그렇지? 자, 어떻게 하는 거죠? 이렇게 M 대 N. 이렇게 되는 게 외분점이죠, 그렇죠? 자, 이게 외분점이야. 자, 이 외분점에 해당되는 벡터가 누굽니까?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가 OP. 여기 이제
이제 P라 했으니까 Q로 바꿔볼까? 이해되셨죠? 자, 그럼 여러분들 이거를 공식으로 만들면 어떻게 하죠? 자, 얘를 A라고 만들고 얘를 B라고 만들면 맞니? 자, A라는 좌표, B라는 좌표가 있고 n 대 n으로 외분했어요. 자, 외분하는 좌표 여기를 x라고 놓는다면 x는 m 빼기 n분의 곱하고 곱하겠죠. 그러면은 n 벡터 아니 mb지 그치? mb 마이너스 na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림상으로 봐보자. 그림상으로 보면 내가 찾고자 하는 벡터가 이 벡터 x, 벡터 q가 될 건데, 맞니? 자, 내가 얘를 보고 싶은데 내분점하고는 좀 달라요. 내분점은 공식 적용하기가 편해. 벡터에서 하든 그냥 일반 점과좌표에서 하든. 왜냐면 이 크로스 되는 게 눈에 보여요. x자가. 근데 얘는 안 보입니다. 왜냐면 이 벡터 b라는 놈이 내분하고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실제로 우리는 외분점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m하고 n이라는 이 값을 자 m 대 n으로 외분했으니까 일단은 빼는 건 맞습니다. 자, 빼긴 뺐어. 근데 mb가 뭐죠? 요놈 둘이지, 그치? 그러니까 잘 봐야 될 게 외분점은 이 삼각형에서 하는 거야. 내분점은 전체 삼각형에서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좌우가 이렇게 있는 거야. 근데 외분점은 이 삼각형에서 보는 거니까 좌우가 이렇게 있어요, 벡터가. 곱할 때 어떻게 곱한다? 자, m하고 벡터 b를 곱하고 n하고 a를 곱하는 건데, 이렇게 곱하는 거죠, 지금.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는 건데, 곱하는 느낌이 좀 이상하지, 그렇지? 정확하게 대각선이 안 보이죠? 자, 그래서 외우는 방법을 좀 알려줄게. 여기 보시면요. 자, A에서 스타트를 해서 M 대 N이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 끝나지, 그치? B가. 그러면 시작했을 때 이 B를 누구랑 곱한다? 반대쪽이랑 곱한다. 끝나는 쪽의 B를 누구랑 곱한다? 시작하는 쪽 벡터 A랑 곱한다. 그럼 얘도 이렇게 하면 돼요. 여기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가죠. 그러면 얘는 누구랑 곱해요? 자, 끝나는 쪽에 벡터 B랑 곱하는 거예요. 시작과 끝을 곱하는 거예요. B가 이제 어떻게 되죠? 이렇게 해서 끝나죠, 그쵸? 끝나니까 끝나는 B랑 누구랑 시작하는 벡터랑 곱해주는 거예요. 됐니? 자, 외우는 방법 뭐다? B가 시작하면 벡터는 끝나는 쪽과 B가 끝나면 벡터는 시작하는 쪽과 요걸 크로스로 맞춰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MB를 곱한 다음에 NA를 곱해서 빼면 된다라는 거지. 그럼 얘도 증명은 누구랑 똑같이 하는 거예요? 얘랑 똑같이 하면 됩니다. 오케이? 자, 뭐 하는 방법은 뭐 똑같으니까. 자, 뭐야?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치? 자, 요 벡터 누구를 찾으면 돼요? 벡터 뭐 누구를 볼까? 뭐 AB를 볼까요? 벡터 AB. 자, 뭐 벡터 AB를 봐도 되고 벡터 AQ를 봐도 되는데 AB를 보게 되면 자, AB는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잖아. 어디서 어디를 빼요? 벡터 B에서 벡터 A를 빼면 되죠. 그지? 근데 요 AB라는 것은 A에서 Q까지 간 거에서 그거를 비례배분한 거잖아, 그렇지? 어떻게 되는 거다? n 더하기 n분의 n이 되고 그거를 AQ 벡터를 한 다음에 비례배분해 주는 거야. 아니, 쏘리. 뭐냐? 뭐냐? 미안하다. n분의 뭐지? 반대로 써야지. n 빼기 n. 맞니?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AQ를 이제 뭘로 바꿔요? AQ를 요 벡터를 구하는 거니까, 그치? 자, 이렇게 더해주면 되는 거지, 그치? 요렇게 더해주면 되는데 이것도 지금 뭐냐 문제가 됐지, 그치? 뭐야? AQ는 여기서 이걸 빼면 되겠죠, 그쵸? 자, 빼면 되니까 벡터 X 마이너스 벡터 A다. 자, 요거를 정리해주면은 똑같이 이제 공식이 나와요. 뭐 그냥 한번 해볼까 그러면? 아니, 칸이 좀 부족해서. 자, 벡터 B 마이너스 벡터 A인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요거잖아. 요거니까 얘를 이항시켜 버릴게요. 이쪽에다가. 자, 이항시켜 버리면 m 빼기 n분의 n 바로
벡터 B 마이너스 벡터 A는 벡터 X 마이너스 벡터 A다. 그럼 다시 내가 X를 구하는 거니까 얘가 이항하면 되겠죠? 이항해 주니까 밑에다 쓸게요. 벡터 X는 n-n 가로 m 가로 벡터 B 마이너스 벡터 A 플러스 벡터 A가 되겠지? 그럼 다시 자 n-n분의 m 벡터 B 마이너스 m 벡터 A 더하기 m-n 벡터 A가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된 게 뭡니까? n-n분의 누가 사라지죠? m 벡터 A가 사라지겠지, 그치? 그래서 남는 게 누구다? m 벡터 B 마이너스 m 벡터 A가 됩니다. 자, 요렇게 또 공식이 나오긴 해요. 근데 똑같죠, 그쵸? 뭐랑? 평면에서 하는 거랑 똑같아요. 공식상 똑같다라는 거야. 근데 이거를 이제 또 다음 단원 가보면 왜 똑같은지 이유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똑같은지. 그것 또한.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내분점과 외분점에 대한 증명을 했잖아요. 근데 이 증명이 어려운 게 아니죠, 지금. 왜 어려운 게 아니죠? 여러분들 뭐 덧셈 이용해서 벡터 찾을 수 있고 뺄셈 이용해서 벡터 찾을 수 있잖아. 그거를 K배를 해가지고 늘리고 줄이는 거 실수배까지 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닥 어려운 증명은 아니다라는 거야. 근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분점과 외분점은 공식으로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 그림을 보고 바로 찾아내는 게 중요해요. 바로. 그걸 선생님이랑 이따 해볼 건데 그림으로 푸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림으로 푸는 거. 자, 무게중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무게중심 하면은 당연히 G라고 표현할 거고, 이 무게중심은 누구를 2등분하는 거죠? 여기 중선이지, 그치? 요 중선을 갖다가 몇 대 몇으로 쪼갠다? 2대1로 내분한 점이죠, 그쵸? 2대1로 내분한 점이다. 그런데 이거를 벡터로 풀기엔 너무 복잡하다라는 거예요. 벡터로 풀기에는 누구를 동시에 이용하려면 벡터 A, 벡터 B, 벡터 C라는 세 가지의 벡터를 가지고 풀기에는 좀 어렵다. 그럼 위치 벡터를 적용해서 풀 텐데 그 위치를 어디다 잡으면 된다? 원점으로 잡으면 되는 것이고 그 원점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지 여기 있을지 어디 있을지는 전혀 몰라요. 전혀 모르니까 여러분이 증명하기 편한 쪽에다 그냥 하나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어디 쪽에 잡아주면 증명하기 편할까라고 봤더니 이 정도에다 잡아주면 증명하기 편할 것 같아요. 자, 5를 여기다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A는 이렇게 가고요. 자, 5B는 이렇게 가고요. 5C는 이렇게 가겠죠? 그 다음에 점이 있는 곳에다 다 그어버립니다. 5M은 여기 있고요. 5G는 여기 있죠. 그렇죠? 됐습니까? 그러면 자, 일단 첫 번째 자, 얘가 뭐가 되는 거죠? 얘는 5A 5B니까 벡터 B 얘는 뭐가 되죠? 벡터 A. 그렇지? 그 다음에 얘는 벡터 C가 되죠. 그렇지? 이때 우리가 찾고 싶은 게 누구죠? OG를 찾고 싶은 거지. 그렇지? 자,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된다? 벡터 G가 될 거예요. 좀 가려지니까 좀 위에다 쓸까? 얘를 찾고자 하는 거야. 그러면 이 벡터 G라는 놈의 특징을 보니까 잘 보세요. 삼각형만 보시면 돼. 이 벡터 G는 어떤 삼각형 안에 갇혀 있는 겁니까? OAM이라는 삼각형 안에 갇혀 있지, 그치? 그거를 몇 대 몇으로 쪼갰죠? 2대1로 내분한 벡터지, 그치? 이 점이 내분한 점이잖아요, 그쵸?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벡터 G를 찾으려면 이제 누구를 찾아야 되죠? 벡터 OM을 찾아야 되겠죠, 그렇죠? 이 벡터 OM은 어떤 삼각형 안에 갇혀 있느냐? OBC라는 삼각형 안에 갇혀 있죠, 지금. 자, 이거를 어떻게 쪼갠 거죠? 중점 1대1로 내분한 점이죠, 그렇죠? 내분한 벡터야. 자, 그러면 얘를 갖다가 선생님이 벡터 X라고 한번 놔볼게요, 그렇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벡터 X는 자, 삼각형이 뒤집어져 있지만 여러분 잘 봅시다. 자, 내분점, 내분 벡터는 어떻게 찾는다? 이렇게 내분한 건데 1대1이다.
삼각형 보시고 1대1인데 네분 벡터는 어떻게 한다? 대각선 곱하자 그랬죠. 그렇죠? 대각선끼리 곱하자. 맞니? 어디서 시작하고 어디서 끝났는지도 필요 없어요. 네분점. 그러니까 외분점보다는 공식 적용하기가 편한 거예요. 그냥 반대쪽만 곱하자. 자, 따라서 얘가 뭐가 되죠? 1대1로 쪼갰으니까 1 더하기 1분의 그지? 벡터 B 더하기 벡터 C 2분의 벡터 A 아니 벡터 B 더하기 벡터 C 이렇게 됐겠죠.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자, 이 벡터 G라는 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이 삼각형을 보셔야 돼. 그치? 이 삼각형을 보시는데 2대1로 내분한 거니까 요 2를 누구랑 곱해요? 벡터 X. 요 2를 누구랑 곱해요? 벡터 A랑 곱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내가 벡터 G를 구할 거다. 벡터 G는 2 더하기 1이죠. 그쵸? 자, 요 2를 누구랑 곱해요? 벡터 X. 2 벡터 X. 그 다음에 요 1은 벡터 A랑 곱해요. 그런데 요 벡터 X 자리에 누가 들어오면 돼요? 얘가 들어오면 되겠죠. 그쵸? 자, 얘가 들어오니까 이제 3분의 뭐가 됩니까? 얘랑 곱하면은 벡터 B, 그 다음 벡터 C, 맞지? 그 다음에 여기 벡터 A가 남게 되겠죠. 그쵸? 그럼 여러분들이 외웠던 무게중심 공식하고 똑같죠. 그쵸? X끼리 다 더해서 3으로 나누세요. Y끼리 더해서 3으로 나누세요. 똑같은 거지. 그치? 자, 이렇게 보니까 왠지 벡터는 실수 느낌이 좀 나죠. 그쵸? 따지고 보니까 실수 계산하고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맞나요? 자, 여기까지 공부한 내용은 뭡니까? 벡터의 위치를 이용해서 우리가 해석을 좀 해보는 거야. 그림으로도 좀 분석도 해보는 거고. 엄청 중요한 겁니다. 오늘 공부한 것 중에서. 자, 개념 확인 2번 보죠. 자, 3대4로 내분했다라는 소리죠. 자, 3대4로 내분했으니까 얘는 뭐가 됩니까? 벡터 X. 자, 3대4로 내분했을 때는 벡터 X를 구하라. 벡터 P를 구하라 그랬는지. 자, 벡터 P를 구하라. 자, 내분하면 B를 더한다 그랬죠. 그쵸? 더하시고 크로스. 크로스 해주니까 뭐가 돼요? 4벡터 A 더하기 3벡터 B. 이렇게 되니까 답은 7분의 4벡터 A 더하기 3벡터 B다.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뭐를 공부하게 되는 거야? 고등상, 내분점, 외분점 다시 공부하는 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외분점은 이제 벡터 Q가 되는 거죠. 그쵸? 자, 벡터 Q는 어떻게 한다? 뺀다 그랬죠? 3에서 4 뺀다. 자, 여기서 이거 곱한 거 먼저 쓰는 거죠. 그쵸? 3벡터 B. 그 다음 뺍니다. 4벡터 A. 자, 그래서 요게 분모가 마이너스 2니까 4벡터 A 마이너스 3벡터 B가 되더라. 자, 중점은 어떻게 구하죠? 중점은 1대1로 내분한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우리가 이 중점 공식 뭐였습니까? 더해서 2로 나누기만 하면 되지. 졸지마 쉽다고. 자, 이게 기반이 돼서 이제 뒤에를 풀어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 지금 숫자 계산하는 거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선생님이 지금 뭐하러 증명을 해줬겠어요? 증명을 해주는 이유는 여러분들은 이것만 할 줄 알아요. 일단 답만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의 벡터 A, 벡터 B. 벡터를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는 좀 쉬웠어. 근데 결국에 중요한 건 마지막 일직선상에 있는 거. 평행을 이용한 일직선상에 있는 그 내용이 가장 중요한 거고요. 여기는 연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림을 보고 내분점과 외분점을 벡터로 표현할 줄 알고 중점을 벡터로 표현할 줄 알면서 해석하는 거예요. 그림을 해석하는 거. 평면 도형을. 작년 수능 29번 문제야. 기야. 알겠니? 29번이 이런 걸 이용하는 거예요. 이 그림을 가지고 막 움직이고 위치 벡터 뭐 내분점 외분점 가지고 벡터 찾아보고 하는 거야. 근데 그걸 하려면 이 연산이 중요한 건 아니다. 누구나 하니까. 자, 그럼 뒤로 넘어가셔서 여러분 거기 스스로 체크 1, 2, 3번 지금 빨리 풀어보도록 하세요. 연산은 간단하게 한번 해봐야 되니까 1, 2, 3번. 자, 90페이지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는 딱 뭐 한 2개 정도 하나만 풀어보게 할 거니까 2개 정도? 2개 정도만 풀어보게 할게. 봅시다.
대표 유형은 안 풀도록 할게요. 이건 앞에서 푼 거랑 똑같으니까 1-1번 보죠. 자, 점 C의 위치 벡터 찾으라고 그랬죠. 그죠? 자, 위치 벡터는 소유나 위치 벡터는 시점이 원점인 벡터를 위치 벡터라고 하지. 그래서 시점이 원점이면서 점 C를 향해서 가는 이 벡터를 찾아라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벡터랑 똑같은 거를 찾으면 됩니다. 이 그림상에서. 자, 얘가 평행사변형이라 그랬으니까 당연히 얘랑 똑같은 벡터가 누구예요? 얘죠.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얘가 벡터 C인데 얘가 바로 벡터 C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이쪽에서 찾지 말고 평행이동에서 찾아라. 이렇게. 그럼 벡터 C는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A 거쳐서 B로 가는 게 벡터 B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한다? B에서 A 빼면 되죠. 그렇죠? 이렇게 빨리 해결하면 됩니다. 자, 그림이 거의 생명이야. 생명줄이야. 자, 대표 유형 2번 가보도록 하죠. 자, 대표 유형 2번 가니까 앞에서 여러분들이 풀었던 쉬운 문제입니다. 뭐다? 2대1로 내분한 벡터를 P, 외분한 벡터를 Q, 중점 찾아라. 공식대로 가봅니다. 자, A, B라는 거니까 벡터 A라고 하나 쓰고요. 벡터 B라고 위에다 하나 써놓으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얘를 갖다 2대1로 내분하니까 얘는 얼마가 돼요? 그냥 더하면 되죠. 더해서 뭐 한다? 크로스. 맞니? 그래서 벡터 A 더하기 2 벡터 B가 된다. 자, 외분한 거니까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가 됐겠죠. 그렇죠? 자, 1에서 3을 뺐겠지. 외분이니까. 자, 그럼 다시 뭐 한다? 얘랑 곱했겠죠? 그래서 벡터 B. 그 다음에 얘랑 곱한 거 3벡터 A를 뭐 했다? 뺐겠죠. 그쵸? 고등상 내분점 외분점 공식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식으로 푸는 거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림으로 찾아내는 거예요. 그림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점 M이죠. 중점 M이니까 얘네 둘이를 뭐예요? 더해서 2로 나누는 거겠지. 그치? 자, 그래서 N벡터는 자 2로 나눠버리자. 둘이 더한 거. 자 3분의 벡터 A 더하기 2벡터 B. 자 요거는 자 플러스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2분의 3벡터 A 마이너스 벡터 B가 됐겠지. 그치? 음수 곱했으니까. 자 그러면 다시 통분. 자 2분의 자 6으로 통분하면 되겠네요. 자 이거 얼마? 2벡터 A 더하기 4벡터 B. 그 다음에 여기는 3 곱하니까 9벡터 A 마이너스 얼마가 돼? 3벡터 B. 자 그럼 이렇게 이제 둘이 곱하니까 12분의 A끼리 계산하니까 11벡터 A. 그 다음에 이렇게 계산하니까 플러스가 아니구나. 마이너스 2벡터 B. 이렇게 됐겠네. 자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답이겠지. 자, 이때 이제 마지막에 물어보는 게 뭐예요? x하고 y를 구하라고 그랬죠? 자, x는 얼마가 되니까 벡터 a의 개수니까 12분의 11. y는 얼마다? 마이너스 6분의 1. 뭐 이렇게 되겠지, 그치? 아닌가? 아, 쏘리. 아이고, 4벡터비구나. 아이고, 안 보여. 자, 얼마지? 플러스 벡터비. 그럼 얘가 얼마가 되죠? 12분의 1. 됐니? 자, 아무튼 요건 별로 어려운 게 아니고요. 그냥 고등상만 잘하면 돼. 자, 뒤로 넘어가서 3번 별표하세요. 3번. 자, 요건 별표감이야. 별표감. 잘 보세요. 자, 얘를 빨리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자, 이항을 해도 되고 이항을 안 해도 됩니다. 이항을 안 하고 하는 방법과 이항을 하고 하는 방법 두 가지를 볼게요. 자, 첫 번째는 자, PA, PB 얘는 뭐죠 지금? CP죠, 그렇죠? 얘만 지금 뭐가 달라요? 시점이 다르죠, 그렇죠? 그럼 시점을 동일하게 맞춰주면 참 좋겠네, 그렇지? 근데 맞춰준다는 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왜? 아직은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항한다 했을 때 나오는 결과가 뭔지를 잘 모르거든요. 이건 나중에 외워야 되는 공식이니까. 그럼 일단 뭐 해주자? 얘를 전부 다 위치 벡터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자, 싹 바꿔버리도록 하죠. 자, 이걸 뭘로 바꿔요? 벡터 OA 마이너스 벡터 OP. 그지?
그 다음에 PB는 어떻게 바꾸면 돼요? 벡터 OB 마이너스 벡터 OP. 그지? 자, 그 다음에 벡터 CP는 벡터 OP 마이너스 벡터 OC가 됐겠죠. OC. 그지? 자, 그러면은 지금 자, OP 값을 전부 다 한쪽으로 몰아버려요. 그렇죠? 자, 몰아버리고 OC를 이항하면 되겠죠. 자, 이항해 주니까 3 OP 벡터는 OA 더하기 OB 더하기 OC가 돼버리죠. 그렇죠? 맞지? 마이너스 550 벡터 이항했죠. 그렇죠? 그다음 마이너스 OP 마이너스 OP 이항했잖아. 그렇지? 이렇게 됐네. 해주고 나니까 뭐야? OP는 3분의 벡터 OA 벡터 OB 벡터 OC가 돼버리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 뭡니까? 3분의 자 벡터 OA를 위치 벡터로 바꾸면은 벡터 A 얘는 벡터 B 벡터 C잖아. 그렇지? 누가? 벡터 OP가. 자 그럼 얘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얘는 무게중심의 뭐였다? 위치 벡터였었다. 그러니까 자 문제를 풀어보면은 자 삼각형 A, B, C가 있었고요. 자 요놈의 중선 위에 점 무게중심이 있었고 이 무게중심이 바로 뭐가 돼버리더라? P가 돼버리더라 라는 거죠. 그렇죠? 맞니? 그렇지? 자 OP가 뭐예요? 시점이 요거 종점이 P잖아요. 그렇죠? 종점이 P인 거죠. 그렇죠? O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뭐 여기 있었겠지. 뭐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죠? O에서 출발해서 P로 갔는데 이 점 P가 바로 뭐다? OA, OB, OC의 무게중심이 되더라. 자 그러면 ABC의 넓이가 30인데 우리는 뭐를 구하라 그랬죠? PBC를 구하라 그랬죠. 그렇죠? 자 PBC는 전체 삼각형의 얼마죠? 3등분 되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10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이렇게 푸는 것도 중요한데요. 무게중심이 나온다는 거를 우리가 외워야 됩니다. 자 어떻게 외우느냐? 공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잘 보세요. CP를 그냥 이항합니다. 잘 따라오세요. CP를 그냥 이항하면 뭐가 됩니까? 벡터 PA 플러스 벡터 PB 마이너스 벡터 CP는 0이 되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얘네는 전부 시점이 P인데 얘는 시점이 C야. 그럼 시점 C를 뭘로 바꿔야 돼? P로 바꿔야 되겠지. 바꿔줄 수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지. 이 마이너스가 붙으면 무슨 벡터라고 그랬죠? 역벡터. 역벡터는 뭐가 바뀌는 거예요? 시점과 종점이 바뀌는 벡터를 역벡터라고 그랬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얘를 벡터 PA 더하기 벡터 PB 플러스 벡터 뭐로 바꾼다? PC라고 바꾸면 되겠죠. 0이 되겠지. 맞니? 자, 선생님. 그러면 이 형태가 나오면 점 P는 바로 뭐가 돼버린다? 무게중심이 돼버리는 거네요. 자, 근데 왜 이 합이 0이 됐을 때 무게중심이 되는 건가요? 0이니까 이걸 0벡터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0이든 0벡터든 상관없습니다. 자, 아무튼 0이 됐을 때 왜 무게중심이 됩니까? 잘 보세요, 식을. 이 합이 0이 됐을 때 3으로 나눠도 0이죠. 그렇죠? 맞니?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합이 0이 되면 그냥 무게중심이다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자, 요 부분 적어놓도록 하세요. 요거를 암기해야 됩니다. 암기. 자, 그리고 하나 더 보세요. 하나 더 봐. 선생님이 하나 더 알려줄 테니까. 자, 책에 없는 거야. 이거는 문제 풀 때 쓰이는 내용입니다. 자, PA 더하기 PB 더하기 PC
더하기 PD가 0이에요. 이번에는 점이 몇 개 나와 있죠? PA, PB, PC, PD야. 점이 몇 개니? 5개. 엥? P까지 5개. 점 P는 그냥 우리가 임의로 만든 거죠. 네. 시점이 뭐니까? 오면 점 P는 또 사라지긴 한데 뭐 이제 상임이 말은 맞아. 선생님 점이 5개네요. 그지? 점이 5개긴 하는데 우리는 이 점 P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찾고 싶은 거잖아. 이것도 뭐예요? 점이 3개가 있는데 그 점을 가지고 만든 도형이 있었을 거야. 근데 이 점 P가 뭘 의미하는 건지를 지금 우리가 찾아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위치 벡터가 A, B, C, D라는 위치 벡터가 있었을 거예요. 그 위치 벡터가 존재하는데 점 P란 놈이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이걸 보고 싶은 거겠지. 외워버려야 됩니다. 자, 사각형 AB, CD에 대각선의 교점이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얘는 대각선의 교점입니다. 적어놓도록 하세요. 알겠죠? 자, 오각형도 있습니다. 오각형도 있어요. 오각형은 자, 오각형도 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정 가운데. 뭐 그림으로 내가 뭐 굳이 여기까지는 안 할게. 오각형. 일단 여기까지 적어두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렇게 합이 0이 된다는 건 전부 다 무게중심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알겠죠? 무게중심 느낌으로. 자, 2-2번에 별표하세요. 자, 첫 번째 시간에 다 필요 없고요. 2-2번하고 3-1, 3-2 요 세 개 문제만 잘 풀면 됩니다. 이 세 문제가 핵심이에요, 핵심. 자, 그래서 2-1을 보면 설명 잘 들으세요. 하고 나면 3-2를 풀게끔 할 거니까. 자, 이 그림을 보고 이거를 찾아내는 걸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위치 벡터는 가지고 노는 거예요. 내분점, 외분점도 가지고 노는 거고요. 앞으로의 평면 벡터를 좀 여러분들이 쉽게 가지고 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D2를 구하라고 그랬죠? D2는 지금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고 중점이 보이죠, 그렇죠? 자, 뭔지 알겠어. 자, 근데 문제를 읽어보니까 2.2가 BC를 몇 대 몇으로 내보냈죠? 2대 1로 내보냈죠. 아니 그럼 선생님 제가 D2를 구하고 싶은데 이 D라는 거는 뭡니까? BC를 2대1로 내보냈으니까 지금 안 보이는 게 하나 있네요. 뭐가 안 보이죠? 삼각형이 안 보이죠, 그쵸? 삼각형이 안 보이니까 보조선을 긋습니다. 요렇게 그어주니까 삼각형이 보이고요. 이 삼각형에서 누가 D2라는 이 벡터가 2대1로 내분한 거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는 누구를 알아야 돼요? 이쪽 방향으로 가는 벡터를 알아야 되고 이쪽 방향으로 가는 벡터를 알아야 되는데 시점이 누가 돼버리죠? 얘가 시점이 돼버리죠. 그렇죠? 얘가 시점이 돼버려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일단 요 DC라는 벡터는 쉬워요. 왜냐? A에서 출발해서 C까지 가는 게 벡터 B야. 그런데 길이가 절반이 됐죠. 맞니? 절반이 됐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벡터는 뭐가 됩니까? 벡터 B의 절반이 됐겠지. 천천히 할게요. 자, 그럼 이제 벡터 B에서 벡터 B로 가는 이 벡터는 어떻게 구하는 거죠? 자, 이렇게 가면 얘가 나오는 거 맞죠? 그쵸? 그런데 이쪽에 이 벡터도 지금 얼마죠? 얘도 2분의 1 벡터 B란 말이야. 맞니? 그러니까 자, 요렇게 거치면 얘가 나온 거니까 여기서 이거 빼버리면 얘가 나오겠죠. 그쵸? 자, 그래서 얘는 벡터 A-2분의 1 벡터 B가 되더라. 자, 이제 우리는
이 벡터 구할 수 있어요. 이 벡터를 벡터 x라고 생각해 보면 자, 네분한 점이잖아요. 네분한 점이니까 둘이 뭐 한다? 둘이 뭐 이걸 더하겠죠, 그렇죠? 자, 벡터 x는 2 더하기 1분의 자, 네분점은 외분점과 달리 식만들기가 편하다 그랬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외분점은 잘 안 나옵니다, 실제로. 자, 둘이 곱하는 거죠? 둘이 곱하는 거지, 그치? 맞나요? 대각선으로 곱하자. 자, 그래서 1이랑 2랑 곱하니까 벡터 A 마이너스 2분의 벡터 B. 자, 얘랑 2랑 곱하니까 뭐가 돼요? 플러스 벡터 B가 되겠죠, 그쵸? 고로 3분의 얼마가 벡터 A 더하기 2분의 1 벡터 B가 되더라. 3분의 1 벡터 A 더하기 6분의 1 벡터 B. 됐나요? 끝났지? 그래서 m 값은 얘가 될 것이고요. n 값은 얘가 되겠지, 그치? 자, 이걸 기반으로 여러분 뒤로 넘어가서 3-2번을 풀어보세요. 자, 왜냐하면 3-1은 아까 선생님이 증명해줬죠. 맞나요? 합이 0이 되면 무게중심이 된다는 건 증명해줬으니까 3-2번을 지금 풀어봅니다. 자, 평면 벡터의 성분을 보도록 하죠. 자, 별로 어려운 거 아닙니다. 하나도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좌표 평면상에다가 우리가 이제 최초로 이 벡터를 좌표 평면상으로 이제 공부를 해보는 거야. 왜 좌표 평면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건지 앞에서 위치 벡터에서 간단하게 선생님 예를 들어서 한번 해봤어요, 그렇죠? 시점을 어디로 옮길 수 있으니까? 원점으로. 평행 이동을 통해서 시점을 원점으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 원점에다만 박아놓으면 종점의 위치를 좌표로 찾아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하려면은 이 성분이란 걸 좀 공부를 해야 돼. 자, 어려운 건 아닙니다. 자, 여기 보니까 첫 번째 단위 벡터라고 하나 있어요. 단위 벡터. 자, 단위 벡터는 선생님이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길이가 뭐였죠? 길이가 얼마짜리였지? 길이가 1짜리였죠. 길이가 1짜리인 벡터를 단위 벡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단위 벡터는 뭐냐면요. 벡터 A를 누구로 나눠야 되는 거죠? A. 그렇죠. 자기 자신의 길이로 나눠야 되겠죠. 그렇죠. 그 길이를 크기라 그랬었죠, 우리는. 희한하게도 길이라 하지 않고 벡터에서 크기라고 했었어요. 하지만 길이라고 하는 거는 수학적 용어로 절대값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나눠주면 됐던 건데 이거를 성분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좌표 평면상에다가 표현을 해야 되잖아. 그렇지? 표현하다 보니까 x좌표도 있고 y좌표도 있어요. 그러면 원점을 기준으로 x축 방향으로 벡터들이 다양하게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수많은 벡터들이 있어요. 또 y축 방향으로도 수많은 벡터들이 있습니다. 길이가 다양하게. 됐니? 자, 그런데 단위 벡터라는 건 길이가 1이기 때문에 시점을 원점으로 했을 때 x축 위에 있는 수많은 벡터들 중에서 그 길이가 얼마짜리? 1짜리인 이 벡터를 우리가 성분에서의 단위 벡터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y축 위에 있는 수많은 벡터들 중에 길이가 얼마짜리? 1짜리인 이 단위 벡터를 성분의 단위 벡터라고 하는데 x축에서의 방향과 y축에서의 방향은 다르죠, 그렇죠? 다르기에 우리는 얘를 뭐라 그러냐면요, 벡터 E1이라고 그러고요, 얘를 벡터 E2라 그래요. 똑같은 문자 2를 쓰고 싶으니까 x축을 1, y축을 2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여러분 아마 느낌은 이런 거랑 좀 비슷해요. 우리가 1,2라는 좌표를 x1, x1, x2 뭐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잖아, 맞니? 이런 느낌하고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 자, 그래서 x축 위에 있는 벡터를 E1, y축 위에 있는 벡터를 E2라고 놓자. 그러면 첫 번째 벡터 E1의 길이는 얼마다? 1이다.
벡터 E2의 길이는 얼마다? 당연히 1이 됐겠죠.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런데 이제 뭐 해버린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또 보는 거면, 자, 길이를 갖다가, 자, 선생님이 3벡터 E1이라고 했어요. 3벡터 E1이면 길이가 일자리인 x축 위에 벡터가 있었을 거 아니야, 그치? 거기다가 3배를 했으니까 길이가 3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얘가 바로 뭐가 되죠? 3벡터 E1이 됐던 거겠지. 어디서? 원점에서 출발해서 3까지 가는 벡터가. 맞니? 자, 그 다음에 플러스 2 벡터 2 이렇게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벡터 E2라는 것은 y축 위에 벡터인데 길이를 2배를 해버린 거죠. 그렇죠? 길이를 2배를 해버렸으니까 이제 여기가 2가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원점을 시점으로 해서 길이가 2인 y축 위에 벡터가 나오는 거죠. 이게 뭐다? 이 벡터 E2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벡터랑 이 벡터를 더하라고 그랬잖아요. 더하면 우리 어떻게 하는 거죠? 연결을 시켜줘야 되잖아, 그치? 연결시켜줘야 되니까 이 벡터를 어디 쪽으로 움직이면 돼요? 이쪽으로 움직이면 되겠죠, 그치? 움직여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원점에서 여기까지 가는 거죠, 그치?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실제로 옮겨주고 나니까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 종점에 뭐는 알 수 있죠? 좌표는 알 수 있죠. 좌표가 얼마죠? 3,2죠. 맞니? 자, 그러고 보니까 이 3하고 2가 의미하는 게 뭐다? 벡터 E1의 계수, 벡터 E2의 계수랑 같은 거지, 그치? 맞니? 그래서 얘가 뭡니까? 3,2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원리가 생기는 거죠? 벡터 E1이라고 하는 것은, 자, 벡터 E1이라고 하는 것은 길이가 일자리이면서 x축 위의 벡터예요. 시점을 원점으로 하는 x축 위의 벡터를 벡터 E1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점을 원점으로 하면서 y축 위에 있는 수많은 벡터들을 벡터 E2라고 그래요. 근데 길이가 일자리인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 길이를 2배, 3배, 4배 늘리면 벡터가 이렇게 커질 거고요. 자, E1에다도 2배, 3배, 4배 하면 길이가 커질 거예요. 그죠? 결국에 그 커진 길이의 종점값이 길이가 되는 거잖아. 좌표가 되고. 맞잖아요. E1에다가 3배 하니까 X좌표 나오죠. 그렇죠? E2는 Y축에 있는 벡터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다가 2배 하면 Y좌표가 나오는 거예요. 맞니? 뭐 또 이렇게도 해볼까요? 자, 예를 든 거야. 선생님이 지금 성분을 우리가 찾으려고. 자, 마이너스 벡터 E1 플러스 2 벡터 E2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얘는 X축 위에 있는 벡터에다가 뭐 해버린 거예요? 역벡터 해버린 거지, 그치? 역벡터 있는데 길이가 얼마만큼? 1만큼만 간 거죠, 그치? 그 다음에 얘는 Y축 위에 있는 벡터인데 길이를 얼마만큼 늘렸어요? 2배만큼 늘린 거죠, 그쵸? 얘네들은 길이가 다 일자리인 거니까. 자, 그래서 결국에 내가 찾고자 하는 벡터는 더했으니까 어디로 간다? 이렇게 가는 거겠죠. 맞지? 왜? 이 벡터랑 이 벡터를 더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벡터를 이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면 되잖아요. 맞나요? 그러면 이렇게 간 거니까 시점을 원점으로 해서 이쪽으로 가는 거 맞죠? 이해됐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 계수에 있는 값이 바로 뭐가 된다? 아, 좌표가 된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 거지, 그치? 성분 이해됩니까? 어렵지 않죠? 자, 이제 그럼 길이까지 찾아보도록 하죠. 자, 요 벡터의 길이는 얼마가 되죠? 쉽잖아. 루트 13. 맞지? 자, 요 벡터의 길이는 얼마가 되는 거죠? 루트 5가 되는 거죠. 맞죠? 자, 그럼 여러분 실제로 벡터 E1과 벡터 E2의 효용성이 있냐 없냐? 쓸모가 있어 없어 실제로? 거의 없죠 지금.
결국엔 뭘로만 하는 거예요? 아, 너 x축 위에 있는 벡터구나. 너 y축 위에 있는 벡터구나. 이것만 알면 되는 거지, 그렇지? 그닥 어렵진 않다. 자, 그럼 여러분 그 밑에 문제가 하나 있죠, 그렇죠? 자, 선생님이 하나 풀 테니까 하나 여러분이 풀어보세요. 자, 벡터 2원이 얼마죠? 1,0이죠. 벡터 2,2는 얼마죠? 0,1이죠. 자, 이거 먼저 보도록 하죠. 벡터 2원의 성분값이 왜 1,0이죠? 벡터 2원은 x축 위에 있는 벡터지, 그치? 길이가 얼마짜리? 1이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성분은 얼마가 됩니까? 1,0이 되는 거죠. 벡터 2,2는 시점이 원점이고 길이가 1짜리인 y축 위의 벡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얼마죠? 0,1이죠, 그쵸? 맞니? 어렵지 않지? 쉽게 해석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1번을 보니까 벡터 A는 얼마다? 마이너스 벡터 2원 더하기 벡터 2, 자, 그대로 계산합시다. 마이너스 한다면 얼마예요? 1,0이죠, 그렇죠? 네. 그다음 여기는 얼마죠? 0,1이죠, 그렇죠? 자, 마이너스 1,0에다가 0,1을 더했어요. 얼마죠? x끼리 더하고 y끼리 더하는 거잖아, 그렇지? 좌표 계산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자, 2번 풀어보는데 여러분, 자, 풀기 전에 하나만 더 보자. 벡터의 성분에다 별표하고 이제 적어주도록 하죠. 뭐냐? 벡터의 성분에다가 이렇게 적어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찾고자 하는 벡터 x라고 하는 게 뭐예요? a 벡터 2,1, b 벡터 2,2로 표현이 될 텐데, 맞니? 단위 벡터로 표현이 될 텐데, 자, 요놈의 성분이 뭐가 되죠? a, b였죠. 맞나요? 이 a, b라는 건 결국에 뭐죠? 이게 핵심이에요. 종점의 좌표라는 거. 맞니? 종점의 좌표죠. 자, 시점이 뭐였을 때? 시점이 원점이었을 때 종점의 좌표가 바로 이 평면 벡터의 성분이다라는 거. 엄청 중요한 겁니다. 종점의 좌표다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종점의 좌표다. 자, 그리고 2번 풀어보세요. 2번. 그래요. 다녀오세요. 자, 벡터의 크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4페이지. 자, 크기 옆에다가 적어보도록 하죠. 길이. 쉬우니까 빨리빨리 하는 거야. 자, 이게 뭐라고 그랬죠? 자, 종점의 위치라고 그랬죠, 그쵸? 종점의 위치. 자,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하나 간단하게 그려주면은, 자, 공식 옆에다 그림 하나 그려보세요. 자, 그럼 이렇게 된 거겠죠? A1, A2 이렇게 된 거겠지, 그치? A1, A2 이렇게 된 거니까 이때 길이를 구하라 이 말인 거죠, 그쵸? 크기를 구하라는 건 길이를 구하라. 따라서 루트 뭐가 됩니까? A1 제곱 더하기 A2 제곱 이렇게 됐겠지? 피타고라스 맞죠? 요 길이 구하라고 하는 거니까. 자, 벡터가 서로 같을 조건이다. 자, 벡터가 서로 같다. 뭐한다? 시점을 원점으로 옮겨놓은 게 바로 뭐다? 평면 벡터의 성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하고 A1은 B1하고 같고요. A2는 B2랑 같아야 되겠지. 맞니? 자, 그러면 2-1번 쉽게 풀 수 있겠죠. 자, 3,-4가 좌표지, 그치? 시점을 원점으로 했을 때 좌표니까 길이는 얼마가 돼요? 3, 3, 9 더하기 16 루트 25. 그래서 길이는 5가 될 거고요. 맞나요? 뭐 앞에다가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죠? 벡터 A 크기는 길이는 절대값 붙여주면 될 것이고. 자, 다음 두 번째 벡터 A랑 벡터 B랑 서로 같다 그랬죠? 이렇게 같으면 되고 이렇게 같으면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K는 1이고 L은 마이너스 3이다. 쉽죠? 자, 여러분들이 개념 확인 2-2번 풀어보면 될 거고요. 자, 연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분 연산이죠. 여러분 그냥 이거 좌표지, 그치? 쉽게 말하면 성분은 그냥 좌표잖아요. 좌표들을 서로 더하고 빼고 하는데 문제 있습니까? 없죠. 좌표에다가 실수배 곱하는 거 문제 있나요? 없죠. 자, 그냥 풀면 되겠지. 2,5에다가 누구를 더한다?
요거 2배를 더한다는 거죠. 그렇죠? 2,5에다가 자 마이너스 1,3 2배를 계산한다. 따라서 2,5에다가 마이너스 2,6이 되는 거니까 0,11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지요. 자 여러분들은 거기 94페이지 2-2번과 95페이지 4-2번 자 30초 만에 풀어보세요. 갑시다. 자 97페이지 대표 유형 1번을 보도록 할 텐데 1번은 쉬운 거니까 넘어가시고요.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뭘 구하라고 그랬죠? 1-2번이에요. 자 벡터 x를 구하라고 그랬죠. 97페이지입니다. 자 벡터 x를 구하랬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벡터 x잖아요. 이항하면 될 것이고 자 우변에 있는 값이 이항하면 되겠지, 그치? 자 너무 쉽습니다. 이런 유형은 자 벡터 x는 이항하니까 벡터 a 빼기 벡터 b가 돼버리죠. 자 벡터를 정리한 거죠, 그냥. 자 그럼 벡터 a가 뭐예요? 마이너스 2,2죠. 빼는 거죠. 1, 마이너스 3. 뭐 이게 어렵지는 않잖아. 마이너스 3,5 끝났죠? 자 쉽고요. 여러분들은 1-2번을 풀어보시면 되고요. 체크해 놓으세요. 자 금방 끝날 거니까. 자 2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표형 2번. 자 대표형 2번 가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벡터 a의 성분과 벡터 b의 성분이 있는데 이 벡터 a 더하기 b가 단위 벡터라는 거죠. 자 단위 벡터에다가 박스 치시고 뭐다? 길이가 1이다라는 게 핵심인 거죠. 그렇죠?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단위 벡터의 가장 큰 뜻은 길이가 1인 거예요. 자 그러면 2베타 a 플러스 b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2베타 a 더하기 플러스 b. 자 2배 한 거죠? 2k, 5분의 2 플러스 마이너스 1,5분의 2 맞지? 자 그럼 얼마죠? 2k 마이너스 1,5분의 4죠. 자 요 길이가 1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자 피타고라스 해봤죠? 몇 대 몇 대면 3대 4대 5니까 1이 되겠죠. 그렇죠? 맞니? 따라서 요 값이 얼마면 되는 거죠? 5분의 3이면 되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2k는 얼마죠? 5분의 8. 따라서 k는 5분의 4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지? 이렇게 좀 심플하게 계산을 해버리면 되겠죠. 근데 이제 뭐 밑에 보니까 뭐야 답이 하나 더 있지. 아이고 참 귀찮게 해놨네. 그치? 자 그냥 뭡니까 이거 피타고라스를 또 풀어라 이 말이야. 그지? 자 요놈 제곱 더하기 요놈 제곱 하니까 얼마다? 1이 되는 거겠죠. 그쵸? 계산을 해주면 되겠지. 2k-1 제곱은 요게 25분의 16이죠. 넘어가니까 얼마가 돼요? 25분의 9가 되겠지. 그치? 따라서 2k-1은 얼마다? 5분의 4하고 마이너스 5분의 3이 되더라. 자 그래서 2k는 양쪽에다 1을 더하니까 얼마가 돼요? 5분의 8이 되고 5분의 2가 되겠죠. 그리고 k는 5분의 4하고 5분의 1 이렇게 두 개가 나온다. 자 다음에 여기 자 a, b가 존재하죠. p는 절대 아니 a 더하기 kb지 그치? 자 그럼 요걸 계산해 볼까요? 자 첫 번째 p를 계산하죠. a는 1, 마이너스 3이에요. 그 다음에 k를 곱했죠. kb니까 여기다가 k를 그대로 곱하세요. 자 그럼 이제 뭐가 됩니까? 1 마이너스 2k가 되고 마이너스 3 더하기 k가 되는 거겠죠. 자 물어보는 게 뭐예요? 길이의 최소값 물어봤죠? 길이니까 그냥 뭐 하시면 됩니까? 루트 자 요거 제곱이죠. 1 마이너스 2k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3 더하기 k 제곱이 됐겠지? 자 이제 요거 정리해 줍니다. 자 4k 제곱 k 제곱 5k 제곱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6k 마이너스 10k 더하기 1 더하기 9 하니까 10이 됐겠죠? 자 이거 무슨 볼록입니까? 아래로 볼록이 되겠지 그치? 자 아래로 볼록이고 자 어디서? k는 1에서 최소값 같겠죠? 자 여기다가 1을 집어넣어 버리니까 이 최소가 얼마가 돼요? 5가 됐겠지 그치? 자 요놈의 최소가 5기 때문에 답은 뭐가 됩니까? 루트 이렇게 문제 계산이 됩니다. 자 지금 하는 풀이들이 전부 다 어렵지가 않죠? 그냥 점과좌표 수준이지 그치? 자 유형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유형 3번
자, 보니까 벡터 C는 KA 더하기 LB라 그랬죠? 그러면 C에다 그대로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3,-5는 KA니까 여기다 K 곱하세요. K, 마이너스 2K. 여기다 L 곱하면 되겠죠? 3L 더하기 4L. 그럼 결과적으로 K 더하기 3L, 마이너스 2K 더하기 4L. 3, 마이너스 5하고 같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럼 얘가 3인 거고 얘가 마이너스 5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건 그냥 연립해서 문제 풀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요. 자, 여기다 2를 곱하니까 2K 더하기 6L은 6이 되고 마이너스 2K 더하기 4L은 마이너스 5가 된다. 뭐 해주면 돼요? 더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자, 10L은 1이 되겠지. 그치? 따라서 L은 얼마가 됩니까? 10분의 1. 자, L값 10분의 1을 뭐 여기다가 대입해서 계산을 해주면 K는 얼마가 될까요? 자, 그냥 뭐 해버릴까? 여기다가 10분의 1 대입합시다. 자, 대입하니까 얼마? 2K 더하기 10분의 1 대입하면 5분의 3이죠? 요게 6이 되겠네. 2K는 빼주니까 5분의 27이 됐겠네. 그렇죠? K는 10분의 27. 자, 좀 지저분하죠? 자, 중요한 건 아니고 대표형 4번. 4번에 별표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에 별표. 자, 이게 왜 별표냐? 자, 이겁니다. A 좌표가 있고 B 좌표가 있는데 Y는 X 위에 점이 있대요. 그럼 여러분 당연히 이걸 뭐라고 나와요? X, Y라고 놓을 텐데 이게 다시 뭘로 바뀌어요? X, X로 바뀌는 거죠. 그렇죠? Y랑 X랑 같으니까. 자, 이러고 나서 이제 얘를 풀라고 했더니 멍하니 있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점 P의 위치 벡터가 성분이 X, X잖아. 그치? 점 P의 성분이 X, X. 그럼 이걸 전부 다 뭘로 바꿔버려요? 위치 벡터로 싹 바꿔버리는 거예요. 위치 벡터가 어마어마한 영향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따라서 OP는 뭘로 바꾸는 거? 아니, PA는 뭘로 바꾸는 거예요? OA-OP. 됐니?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되죠? OB-OP. 됐니? 자, 그러면 절대값하고 자, OA에서 OP를 빼면 되죠. 그쵸? 그러니까 얼마가 돼요? 2-x, 4-x 더하기 OB에서 OP 빼면 되죠. 4-x, 2-x. 자, 다시 이제 뭐 해줘? 둘이 더해주면 되겠죠. 그쵸? 6-2x, 얼마죠? 둘이 더하니까 6-2x. 이거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절대값 있으니까 뭘 구하라는 소리죠? 길이 구하라는 소리죠. 그쵸? 길이 얼마? 6-2x를 제곱했는데 그거는 2배. 그지? 걔가 얼마다? 16 루트 2다. 양변 제곱하니까 사라지겠죠? 그냥 이렇게 하자. 요거 제곱이니까 뭐합니까? 바깥으로 빠져나갔겠죠. 그쵸? 절대값 깔고 6-2x 루트 2. 얘가 얼마다? 16 루트 2. 그럼 루트 2가 사라질 것이고요. 자, 얘가 얼마가 되는 거죠? 16이 되니까 16이거나 마이너스 16. 이렇게 됐겠지. 자, 따라서 ES는 얼마가 됩니까? 여기서는 2항하니까 얼마냐? 마이너스 10이겠지. 그치? 그 다음 또 2항하니까 얼마 됩니까? 22가 됐겠죠. 그치? 따라서 X는 마이너스하고 11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점 P의 좌표는 어떻게 됩니까? X 값이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또는 11, 11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자, 두 번째 내용은 어렵진 않고 그냥 계산만 많죠. 별로 큰 재미는 없지, 그치? 그래서 요 두 번째 단원을 못하는 친구들은 별로 없습니다. 실제로 첫 번째와 이제 마지막 시간에 배울 내적이야. 5분 동안 쉬도록 할게. 101페이지 보세요. 자, 두 번째 내용은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었으니까 충분히 여러분들이 집에서 풀어보시면 됩니다. 됐죠? 네. 집에서 그 대표형 밑에 유제라도 꼭 풀어봐. 알았지? 숙제는 계속 나가겠지만. 자, 내적 보겠습니다. 자, 내적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좀 생소합니다. 생소한데 요게 굉장히 그 중요한 내용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일단 내적의 정의를 먼저 좀 보도록 하죠. 내적의 정의는 시점이 동일해야 돼요. 시점이 동일하다. 시점이 동일한 두 벡터가 주어져 있습니다. 두 벡터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자 위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꼭대기에서. 어디서? 요점 A의 꼭대기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자, 요점 B도 꼭대기에서 이렇게 바라봐요. 그죠? 위에서 그냥 이렇게 바라본 거예요. 바라봤더니 요 벡터 OA의 길이가 누가 된다? 그대로 바라보니까 요 길이가 되는 거죠. 그죠? 이때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놓는다면 위에서 바라본 이 벡터의 길이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였죠. 그쵸? 그럼 길이를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이는 뭐죠? 벡터 A의 길이에다가 누구를 곱하는 거예요? 코사인을 곱하는 거죠. 그쵸? 자, 그리고 누구의 길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뭐가 됩니까? 벡터 B의 절대값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내적이라는 건요. 자, 내적이라는 것은 벡터 A와 벡터 B의 중간에 이렇게 큰 점이 하나 있어요. 다시. 하지만 이 다시라고 하는 것은 뭐는 아니다? 곱은 아니에요. 곱은 아니고 그냥 이렇게 큰 점이 하나 있으면 두 벡터 사이에 큰 점이 있으면 우리 이걸 내적이라고 그러고요. 내적이라고 하는 것은 길이의 곱을 의미합니다. 근데 어떤 길이의 곱을 의미하냐? 위에서 바라본 모양. 위에서 바라봤을 때 그림자처럼 비춰지는, 맞니? 위에서 바라봤을 때 밑에 보이는 그 모양의 길이의 곱을 말해요. 따라서 이 벡터 OA를 위에서 바라보면 뭐가 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위에서 바라보면 OB의 길이는 벡터 B가 됐겠지, 그치? 따라서 두 벡터의 길이 곱이 된다. 벡터 A와 벡터 B의 길이 곱. 근데 이걸 공식으로 써봤더니 어떻게 됐죠? 벡터 A의 절대값과 벡터 B의 절대값, 길이와 길이를 곱한 다음에 코사인을 곱한 거죠, 그렇죠? 공식은 이와 같이 주어져 있어요. 공식은. 하지만 뜻이 뭐라고요? 위에서 바라본 모양의 길이곱이라는 거야. 됐니? 위에서 바라본 모양의 길이곱. 됐죠? 자, 요거를 써놓도록 하세요. 길이곱이다. 자, 그림도 하나 여러분 체크해 놓으세요. 위에서 바라본 거야. 위에서 바라본 모양의 길이곱이다. 적어두셔야 돼. 내적의 뜻이 이겁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제 이렇게 됐다라고 해봅시다. 이런 식으로. 자, O가 있고 A가 있고 여기에 B가 있어요. 그러면은 자, 내가 내적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누구의 내적? 벡터 A하고 벡터 B의 내적을 구하고 싶다. 자, 얘가 벡터 A고요. 얘가 벡터 B가 됐겠죠? 그리고 이루는 각은 세타는 이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럼 공식상으로 따지면 뭐였죠? 길이하고 길이를 곱해서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건데 실제로 내가 위에서 바라보니까 요 길이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 길이가 뭐가 돼요? A의 절대값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는 거죠. 여기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는 뭐예요? 절대값, 이거 B가 되겠지. 여기까지 되니? 그런데 희한한 거는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뭐가 되는 거죠? 그렇죠.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되어버리지. 그치? 그렇다면 내가 구한 이 길이라는 것은 양수야, 음수야? 음수가 돼버리죠. 길이긴 길인데 음수가 돼버리죠. 그치? 누구 때문에? 이 세타 때문에. 자, 세타가 양수면은, 세타가
0보다 크고 90도보다 작게 되는 예각이 되면 내적은 0보다 크다가 되겠죠. 그쵸?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니까. 그치? 그런데 이 세타가 뭐보다 커버려요? 90도보다 커버리고 180도보다 작은 둔각이 돼버리면 얘는 0보다 어떻게 되죠? 작다가 되겠죠. 오케이? 아니 근데 선생님 만약에 이렇게 되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돼도 세타는 이거죠, 그쵸? 세타를 이렇게 말하는 친구는 없을 거 아니야, 그치? 아니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인데 이거를 이렇게 해석하는 친구도 있고 이렇게 해석하는 친구도 있지만 우리는 이거를 세타라고 말하죠, 그쵸? 맞니? 그지? 자, 그래서 각은 180도가 넘어가지 못합니다.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은. 맞니? 그래서 두 벡터가 이루는 각도 180도를 넘지는 못해요. 그래서 예각과 둔각으로만 따지면 됩니다. 둔각이 됐을 때 얘가 음수가 되는, 내적이 음수가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이 코사인 세타 값이 뭐가 되니까? 음수가 되니까. 맞니? 자, 여기서는 내적의 값이 플러스가 되는 이유가 뭐죠? 이 코사인 세타가 일사분면이어서 양수가 되니까. 핵심은 뭐다? 위에서 바라본 모양이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이 포인트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것만 알면은요, 공식 없이도 문제 풀 수 있어요. 당연히 외워야 되는 거겠죠? 당연히 외워서 풀어야 되는 거긴 한데, 공식이 없어도 도형은 그냥 풀 수 있어요. 뭐만 알면? 위에서 바라본 모양의 길이였다. 그 길이의 곱을 우리가 구하면 된다. 라고만 아시면 됩니다. 그럼 내적은 이렇게 정리가 끝난 거예요. 자, 하지만 개념 확인 1번 하나 봐보도록 하죠. 벡터 A의 절대값이 3이고요. 벡터 B의 절대값이 4더라. 자, 이때 내적을 구하라고 하는 거죠. 근데 첫 번째 문제는 뭐죠? 세타가 60도라 그랬죠. 그쵸? 자, 세타가 60도니까 그냥 공식에다 한번 적용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식 적용 뭡니까? 길이 곱하기 코사인 얼마? 60도가 됐겠죠. 그쵸? 자, 코사인 60도가 얼마입니까? 2분의 1이죠. 그쵸? 따라서 답은 6이 됐을 것이고, 두 번째는 세타가 얼마죠? 150도지. 어려운 거 아니야. 자, 벡터 A하고 벡터 B죠. 그쵸? 자, 내적 구하라는 겁니다. 길이 곱하기 코사인 얼마죠? 150도죠. 그쵸? 그럼 12고요. 자, 이 코사인 150도가 어떻게 계산이 되는 겁니까? 코사인 180도 마이너스 30도가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이사분면이니까 마이너스가 되고 코사인 30도죠.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된다. 자,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죠.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6루트 3입니다. 자, 여기서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선생님, 아니 길이 곱이라는데 왜 음수가 나오나요? 길이를 곱하긴 곱하는데 누구 때문에? 실질적인 그 연산 공식에 통하면 이 코사인 세타라는 놈 때문에 양수가 나오기도 하고 음수가 나오기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만 생각하면 돼? 길이를 곱하긴 곱할 건데 그 각이 90도 안으로 들어오면 일사분면이니까 코사인이 플러스다. 근데 90도를 넘어가면은 그지? 이사분면 속으로 들어가니까 아 이거 마이너스구나. 이것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길이를 곱하고 나서 부호만 적어주면 돼. 아 너네가 90도 아니야? 그럼 플러스. 90도 넘어갔어? 그럼 마이너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뒤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뒤로 넘어가면은 내적과 성분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외웁시다. 자 외웁시다. 공식입니다. 벡터 A의 성분이죠. 성분은 뭐라고 했어요? 그냥 좌표죠. 맞니? 좌표. 자 어떤 좌표죠? 시점이 원점이었을 때 종점의 좌표가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A1, A2가 있고 벡터 B는 B1, B2가 있는데 원래 내적이라는 거는 뭡니까? 길이곱이라고 그랬죠. 길이곱인데 부호는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자 그때 뭐 끼리 곱한 겁니까? X 끼리 곱한 거죠. 그쵸? 그 다음에 뭐 끼리 곱한 거예요? Y 끼리 곱한 거죠. 그쵸? 그 곱에 합이 된다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밑에 보면은 증명하는 방법은 있어요. 알겠죠? 그거는 그냥 읽어보시면 되는 거야. 딱히 뭐 그렇게 막 중요도가 있는 건 아니니까. 자, 얘는 그냥 시험 문제로 나왔을 때도 수능에서 만약에 나오면 2점짜리 맨 첫 장에 나옵니다. 그냥 뭐다? 이거 내적 구해봐라고 하는 거예요. 큰 의미는 없어, 알겠지? 이 연산 과정은 증명하는 거가 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제 둘이 곱합니다. 얼마? 0이죠. 둘이 곱합니다. 6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6이 되더라 라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고 지금 2-2번을 풀어보도록 하세요. 자, 벡터의 성질을 가보도록 하죠. 자, 성질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교환, 분배, 결합이 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성질 옆에다 적어놔 보도록 하죠. 자, 성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수 계산이 가능한 거죠. 그죠? 벡터는 시점을 원점으로만 놓으면요, 종점의 좌표가 성분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좌표거든, 좌표. 좌표를 이용하기 때문에 실수 계산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자, 내적을 계산하더라도 아까 이 내적이 뭐였습니까? 공식이 요거였지. A1 B1 더하기 A2 B2 성분을 X끼리 곱하고 Y끼리 곱해서 더하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위치를 바꾼다더라도 결과는 바뀌지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지? 좌표를 바꿨다 그래서 결과가 바뀌나요? 두 점의 좌표를 바꿨다 그래서 결과가 바뀌진 않아요. 자, 분배도 마찬가지예요. 자, 내적도 충분히 이렇게 분배를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뭐 어렵지 않은 내용이죠. 자, 이건 결합이죠. 결합의 뜻이 뭡니까? 어떤 것끼리 먼저 계산해도 상관없어. 괄호는 너네 마음대로 묶어. 알겠지? 괄호를 풀어내거나 괄호를 묶어내는 거는 분배예요. 근데 있던 괄호를 위치만 바꾸는 거는 결합입니다. 자, KA를 먼저 계산하냐, 아니면 KB를 먼저 계산하냐, 아니면 AB를 먼저 내적할 거냐,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전부 다 성분이고 좌표이기 때문에 실수 계산할 거거든. 맞니? 자, 그런데 핵심 포인트는 이겁니다.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설명하는 거 잘 들으세요. 자, 요 세 가지만 잘 구분하면 되는데 제일 핵심은 1번이에요. 요 1번 내용이 제일 중요한 거다. 자, 1번 내용이 뭐냐면요. 자, 벡터 A의 절대값이 뭐냐라는 거예요. 자, 이건 어디서 출발하냐면요. 여기서 출발합니다. 벡터 A하고 내적을 했어요. 자, 벡터 A하고 벡터 A를 내적하면 뭐가 되느냐? 그럼 공식을 먼저 위에다 적어볼까요? 벡터 A랑 여러분들이 처음 배우는 거니까 벡터 B를 내적하게 되면 성분을 이용한 공식은 얘지만 길이를 이용한 공식은 벡터 A 곱하기 벡터 B 절대값 코사인 세타죠. 그렇죠? 맞니? 자, 이 공식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를 공식을 만들어 볼 거야. 학생들이 못하는 게 여기거든요. 내적에서. 자, 그러면 같은 벡터를 내적할 거예요. 같은 벡터를 내적하게 되면은 벡터 A 절대값, 벡터 A 절대값. 그리고 누가 들어가요? 코사인 들어갈 텐데 시점과 종점이 동일한 벡터니까 이루는 각이 몇 도? 0도죠. 90도가 아니지. 0도지. 코사인 M은 얼마예요? 1이죠. 1이니까 A는 뭐가 된다? 벡터 A의 절대값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제곱하게 되면 결국에 A는 뭐가 된다? 벡터 A와 벡터 A의 내적이 되고요. 그래서 자, 같은 벡터를 내적하게 되면 뭐가 된다? 길이 제곱이 된다라는 걸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연산 속도가 빨라집니다. 이게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내적에서 학생들이 제일 못하는 게 이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머릿속에는 길이 코사인 세타가 들어가 있거든. A라는 벡터랑 B라는 벡터를 내적하게 되면 길이 코사인이 들어간다고 알겠지? 길이 코사인. 외우셔야 돼. 길이 코사인. 그렇지만 같은 벡터를 내적하게 되면은
절대값 제곱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얘를 이제 이 공식을 통해서 이거를 해결하는 거예요. 자, 얘는 어떻게 우리가 지금 왜 만든 거죠? 이 벡터의 내적을 계산하니까 얘가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실제 문제를 풀 때는 이 제곱을 통해서 뭐 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길이 제곱이죠. 그렇죠? 길이 제곱은 뭐랑 같다? 자기 자신을 내적하는 것과 같다. 맞나요? 그러니까 자, 얘랑 얘랑 내적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벡터 A 내적, 벡터 A. 그지? 자, 이렇게 하니까 뭐가 돼요? 벡터 A 내적, 벡터 B. 자, 이렇게 하니까 뭐가 돼요? 벡터 B 내적, 벡터 A. 플러스 마지막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벡터 B 내적, 벡터 B.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러면 자기 자신을 내적했으니까 뭘로 바뀌어버린다? 길이 제곱. 자, 얘랑 얘는, 자, 얘가 뭐 할 수 있죠? 위치를 바꿀 수 있죠. 위치를 바꿀 수 있으니까 얘랑 얘는 같은 거네. 같은 거니까 2. 벡터 A하고 벡터 B의 내적. 자, 마무리. 얘도 뭐죠? 자기 자신 내적했으니까 뭘로 바뀌어요? 길이 제곱으로 바뀌죠.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학생들은 얘를 보면요. 얘를 보면 이렇게 써버려요. 그냥 뭐라고 써버리냐면 길이 제곱이네. 그래. 이렇게 써버려요. 여기에 내적이 내적이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내포되어 있는 사실을 까먹어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게 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이점 뭐죠? 지금 이 부분에서 차이점이 나는 거죠. 지금 이 부분에서. 됐니? 이건 지금 잘못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인 수식을 해버리면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벡터는 실수 계산은 맞긴 맞는데 이 내적이라는 뜻이 뭐예요? 내적이라는 뜻이 길이곱이에요. 그렇죠? 길이곱. 그러니까 이런 연산들이 좀 특이한 겁니다. 이런 연산들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1번을 잘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기 자신을 제곱하면 내적이다. 자기 자신 내적이다. 자, 그럼 얘도 가보도록 하죠. 자, 이거 보니까요. 뭡니까? 자기 자신을 내적한 게 아니라 서로 다른 거지. 그렇지? 서로 다른 거에 합차입니다. 합차니까 분배하니까 뭐가 나오죠? A 내적 플러스 A 내적 B 플러스 요렇게 하니까 A 내적, 요렇게 하니까 마이너스죠. 쏘리. 자, 이제 요렇게 하니까 플러스 벡터 B 내적 벡터 A 마이너스 벡터 B 내적 벡터 B. 했니? 자, 그러면 자기 자신 내적이 했으니까 뭘로 바뀌어요? 길이 제곱. 자, 얘랑 얘는 위치 바꿀 수 있으니까 같은 거지. 같은 거니까 사라져요. 사라지고 마지막 남는 거 뭡니까? 길이 제곱이죠. 그렇죠? 자, 잘 보세요. 얘 같은 경우는 합차긴 합차야. 합차긴 합차인데 내적이 돼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학생들이 또 뭐라고 쓰냐면요. 이렇게 쓰는 친구들이 많아요. A 내적 A 빼기 B 내적 B 이렇게 쓰는 친구가 많아. 근데 이거를 최종적으로 어떻게 써야 돼요? 이렇게 쓸 줄 알아야 되겠지. 그러니? 그래서 이 벡터의 내적에서 연산 중에 가장 핵심 포인트가 뭐다? 얘라는 거야. 자기 자신을 내적하면 길이 제곱이 된다는 거 꼭 머릿속에다가 저장을 해야 돼요. 자, 그럼 내적은 크게 세 가지를 잘하면 되겠죠. 첫 번째 뭐예요? 내적은 길이 코사인이라는 공식이 있긴 하는데 이루는 각 세타가 90도보다 작으면 1사분면이어서 플러스 90도보다 커버리면 2사분면이니까 코사인값 마이너스. 그래서 길이를 곱하긴 곱하는데 양수와 음수 두 가지가 나온다. 하지만 도형에서 문제 풀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위에서 바라본 모양으로 가시라고요. 위에서 바라본 모양으로 가면은 굳이 공식을 쓰지 않고도 풀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에 두 번째,
자, 성분이 주어졌을 때 내적 공식이 뭐다? 길이 코사인이 아니라 x끼리 곱하고 y끼리 곱해서 더하시면 된다. 마지막 세 번째 뭡니까? 요거죠. 자기 자신을 내적하게 되면 길이 제곱이 된다는 거야. 자,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이 밑에 있는 거는 다 계산이 돼요. 어렵지 않게. 자, 요거 적어두세요. 자, 그럼 밑에 예제가 하나 있고요. 개념 확인 3번인데 그건 지금 다 했어요. 알겠죠? 이거는 반드시 알아놔야 되는 겁니다. 자, 4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104페이지 4번. 이제 하나씩 풀어볼 거야. 보세요. 자, 벡터 A와 벡터 B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물어봤죠. 그쵸? 그냥 설명을 들어보세요. 자, 두 벡터가 이루는 크기. 이루는 각의 크기다. 자,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는 딱 이거밖에 없겠죠. 자, 잘 봐봐봐. 아니, 이렇게 가는 게 있어요. 그쵸? 이렇게 가는 게 있어요. 이걸 물어보는 거죠. 그쵸? 자, 시점을 원점으로 만드니까 벡터 A는 뭐예요? 2,3이었을 것이고 벡터 B는 얼마입니까? 5,1이었겠죠. 자, 시점을 원점으로 만드니까 종점의 좌표 2,3, 종점의 좌표 5,1이더라. 그런데 이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은 공식이 하나밖에 없어요. 내적 공식. 그러니까 그건 반드시 외워야 돼요. 그래서 공식을 써가지고 그냥 그대로 풀면 됩니다.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는 내적에서 나온다. 길이 코사인 세타다. 자, 그러면 내적 값은 어떻게 구한다? 원래는 이 공식을 통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걸 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내적은 어떻게 구할 것인가? 성분이 나왔으니까 x끼리 곱하고 y끼리 곱해서 더하자. 따라서 얼마? 10 더하기 3이 됐겠죠. 그쵸? 자, 그럼 이제 길이는 어떻게 구하죠? 루트. 자, 이거 계산하니까 얼마? 4, 9, 13. 자, 요 길이는 얼마죠? 루트 26. 그 다음에 곱하기 코사인 세타다. 그럼 여기 13이 나오겠죠. 그쵸? 자, 근데 여기도 지금 누가 있어요? 13이 곱해져 있잖아요. 그쵸? 루트 13, 루트 13 하니까 13이 빠져나왔겠지. 그치? 요렇게 되겠죠. 자, 따라서 코사인 세타는 얼마가 됩니까? 루트 2분의 1이 됐겠지. 자, 코사인이라는 값이 양수가 나왔다는 것은 1사분면밖에 안 되겠죠. 그쵸? 따라서 몇 도? 45도가 된다. 이게 벡터 내적에 관한 연산 문제입니다. 연산 문제. 자, 성분을 이용해서 문제는 많이 풀게 될 거예요. 많이 풀 건데 성분을 이용한 계산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중요하고 많이 써먹지만 증명 과정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냥 외워서 풀면 되는 것이고요. 밑에 개념 확인 4번을 지금 풀어보세요. 자, 두 벡터가 이제 뭐 한다는 거죠? 105페이지. 수직하면서 평행도 한다. 뭐 이런 말이지, 그치? 자, 그럼 첫 번째 수직부터 가보도록 하죠. 여러분, 이런 거죠, 수직이라는 게. 그치? 그럼 만약 여기를 O로 잡고, 그치? 여기를 A로 잡고, 여기를 뭐 B로 잡았다라고 한다면 얘는 벡터 A가 되고 얘는 벡터 B가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공식에 의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벡터 A하고 벡터 B의 내적을 이용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이 90도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그냥 내적을 한번 이용해 보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벡터 A, 벡터 B 길이 뭡니까? 코사인 90도지, 그치? 코사인 90이 얼마죠? 0이죠, 그쵸? 따라서 아주 중요한 결론이 나왔죠. 수직 조건은 뭐다? 내적이 얼마다? 0이다라는 어마어마한 공식이 나온 거예요. 자, 이거 모르시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에서 수직 조건이 뭐죠?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죠. 벡터에서는 내적 값이 0이다.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 이렇게 되면요? 이렇게 돼도 똑같나요? 똑같습니다. 왜냐? 봐봐. 이 점이 H라 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니
벡터는 평행이동이 가능하니까 얘를 옆으로 밀어버리면 되잖아. 맞니? 밀어버리니까 결국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맞나요? 그러니까 모양이 꼭 이렇게 안 돼도 상관없어요. 그건 내가 움직이면 되는 거야. 맞니? 움직이면 돼요. 자, 다음에 이제 평행. 자, 평행 조건 가보도록 하죠. 자, 요런 벡터가 있고 이런 벡터가 있다라고 쳐봅시다. 자, 둘이 평행하고 있죠. 그쵸? 얘는 벡터 A고요. 얘는 벡터 B예요. 자, 우리 좀 많이 했던 거죠. 그쵸? 자, 그러면 벡터 A랑 벡터 B를 내적하게 되면 길이 코사인. 자, 잘 봅시다. 만약에 두 직선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면은 이루는 각은 몇 도죠? 아니,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런 각이 없지 않아요? 0도지. 0도. 그래, 없어요. 0도예요. 자, 그러면 코사인 0도도 있겠지만 또 아까처럼 어떤 방향도 있어요? 반대로 가는 방향도 있을 거 아니야. 평행은 하지만. 맞니? 왜? 벡터는 방향이 중요하니까. 그럼 반대 방향으로 가면은 자, 시점을 동일하게 했을 때는 각이 몇 도가 돼버려요? 그렇지. 여기가 이제 180도가 돼버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코사인 180도도 가능하다. 그러면 코사인 0도는 얼마죠? 1이고 코사인 180도는 얼마죠?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최종 결론. 벡터 A하고 벡터 B의 내적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절대값 A, 절대값 B. 그지? 자, 그러면 선생님 이걸 외워야 되나요? 아니야. 우리는 뭘 외워야 돼? 이걸 외워야 돼. 그치? 자, A하고 B의 내적은 길이 코사인이다. 이걸 외우시면 웬만한 건 다 해결이 돼요.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은 뭐니? 그냥 여기다 대입하면 되잖아. 그치? 굳이 이거를 코사인 세타는 길이 분의 내적입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지? 그냥 이 공식 하나면 다 끝나요. 그런데 누구는 외우자? 얘는 외우자. 수직했을 때 내적값이 0이 되는 건 외우자라는 거야. 왜? 계산을 좀 빨리 해야 되니까. 하지만 나머지는 안 외우셔도 돼요. 뭐 이거 안 외워도 돼요. 원래 우리가 평행하면 하는 게 뭐였습니까? 이거였죠. 어떤 벡터는 또 다른 벡터의 몇 배? K배다. 이게 더 중요한 거죠. 그렇죠? 맞니? 왜? K배라는 거는 여기다가 플러스를 주면 같은 방향이고 2배, 3배 대비하면 길이가 늘어나는 것이고 맞니? 마이너스를 주면 방향이 바뀌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더 나는 중요하다고 봐요. 평행 조건에서는. 그래서 벡터에서 평행 조건 문제 풀 때는 이걸 잘 안 씁니다. 근데 이걸 어떨 때만 쓰냐? 성분이 나올 때만 쓰는 거야. 됐니? 성분. 왜? 성분도 얘도 가능한 거예요. 가능했는데 나는 이걸 더 선호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써놓으세요. 알겠죠? 이 풀이를 더 선호해. 나는. 자, 그래서 예제를 보면요. 자, 벡터가 나와 있는데 잘 보세요. 자, 그냥 예제야. 밑에 문제가 아니고. 자, 두 벡터를 가만히 봐보세요. 자, 두 벡터를 가만히 보니까 2가 3이 되려면은 얼마를 곱해야죠? 2분의 3. 그런데 1에다가 2분의 3 곱하면 이거 나와요? 안 나오죠. 그럼 K배가 아니네? 그럼 평행은 아니네? 일치하지도 않겠네? 그렇죠? 아니 그럼 얘는 어떤 관계인가? 의심이 돼서 뭐한다? 내적을 한번 해본 거야. 내적을 해보니까 x끼리 곱해서 6 y끼리 곱하니까 얼마? 마이너스 0이 돼버렸죠? 아 그러니까 너네는 뭐 한 거다? 수직한 거다 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 두 번째 내용을 이걸로 풀면 너무 복잡합니다. 오케이? 자, 잘 봐봐. 왜 복잡한지. 어리석은 친구들이 평행 문제 나올 때 이걸로 풉니다. 자, A, B 내적은 절대값 A, 절대값 B. 자, 내적해 볼까요? 얼마죠? 8이죠. X끼리 곱한 거. Y끼리 곱한 거 얼마? 18이죠.
자, 요거 길이 구해볼까요? 36, 16 하니까 얼마예요? 루트 52. 자, 이거 얼마죠? 루트 13이죠. 그런데 얘가 뭐를 가지고 있죠? 13하고 4죠, 그쵸? 따라서 이건 13 곱하기 2가 됐겠지. 26이 나오긴 하죠. 서로 같네. 이렇게 근데 파악하는 거는 여러분 벡터에 전혀 도움이 안 돼요. 벡터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는 얘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이거는 외우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거야. 뭐가 더 중요하다? 얘가 훨씬 중요한 거예요. 자, 마이너스 4가 마이너스 2가 되려면 얼마를 곱하면 되죠? 2분의 1을 곱하면 되고 거꾸로 이렇게 되려면 얼마 곱하면 돼? 2를 곱하면 돼요. y도 얼마 곱하면 되죠? 2를 곱하면 됩니다. 결국에 벡터 A는 벡터 B의 몇 배다? 2배다. K배가 됐으니까 무조건하고 뭐가 되는 거죠? 평행이 되는 거예요. 맞나요? 이게 훨씬 편한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알고는 있대. 그렇게 쓰임새가 많지는 않다라는 거야. 됐지? 자, 대표형 1번. 자,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내적이라는 건 뭐라고 그랬죠? 길이 코사인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학생들이 선생님, BP의 길이랑요, 그 다음에 BQ의 길이를 곱해서 코사인 세타를 하면 되잖아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세타 값을 알아야 됩니다. 맞나? 그지? 자,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 길이랑 이 길이를 알면 참 좋은데, 그리고 세타까지 알면 참 좋은데 그러기가 어렵다는 거야. 자, 일단은 얘가 길이가 얼마라고 나왔어? 2라고 나왔지, 그치? 2라고 나왔으니까 선생님, 그럼 여기는 길이가 1이겠네요? 여기는 2겠네요? 그럼 이 길이는 얼마가 돼요? 루트 5가 되고 얘도 루트 5가 되죠. 그런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이 각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좀 더 잘하는 친구들은 이럴 거예요. 여기다가 선을 그어버려요. 그럼 요 길이가 얼마죠? 루트 2죠. 그러면은 수원의 공식 뭡니까?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요거 구하면 되겠죠, 그렇죠? 맞니? 코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으로 이 세타를 구하면 되긴데 코사인 세타를. 이게 가장 멍청한 방법이야. 자, 첫 번째 풀이. 가장 멍청한 방법. 코사인 세타를 구하자. 자, 코사인 세타를 구하는 공식이 기억이 잘 안 난다면 이 공식은 기억이 날 거예요. 자, 요놈의 대각 루트 2. 루트 2를 제곱한다. 그치? 그러면 루트 5 제곱 더하기 루트 5 제곱 마이너스 2 루트 5 루트 5 코사인 세타. 맞니? 그러면 2는 5 더하기 5 마이너스 10 코사인 세타다. 그럼 넘어가니까 10 코사인 세타가 얼마가 돼요? 8이 됐겠죠, 그쵸? 따라서 코사인 세타가 얼마나? 5분의 4죠. 아, 미칩니다. 자, 그럼 이제 계산. 내적 구해보도록 하죠. 얼마죠? 루트 5 곱하기 루트 5 곱하기 길이 뭡니까? 코사인 세타니까 4가 나오지. 이렇게 푸는 친구도 있어요. 이렇게 풀면 진짜 망이야, 망. 풀 줄 알아야 되는데 왜냐? 쉬운 방법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봅시다. 코사인 세타가 5분의 4가 나오면 이렇게 풀이를 가져가는 방법이 있고요. 그림상에서 풀어내는 방법이 있어요. 자, 뭐냐? 선생님이 어디서 바라보라 그랬죠? 위에서 바라보라 그랬죠? 위에서 바라보는데 여기서 이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 선에 대해서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됐니? 이 점에서 서 있는데 어디를 땅이라고 생각하는가? 얘를 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밑을 바라본다는 건 이렇게 수선으로 바라보는 거겠죠? 그런데 이 세타가 코사인 값을 얼마로 가졌어요? 5분의 4를 가졌죠, 그렇죠? 따라서 이 길이는 얼마가 된다? 루트 5 곱하기 코사인 세타. 그래서 루트 5 곱하기 얼마? 5분의 4.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랑 다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얼마? 루트 5를 곱해도 되는 거겠죠. 얘랑 얘랑 곱하면 되는 거지.
내적은 뭐라 그랬어요? 길이곱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위에서 바라본 길이곱. 이게 나중에 여러분 수능 4점짜리 풀 때 많이 쓰이는 풀이법이에요. 알겠죠? 근데 수능에서는 이런 값들을 세타 값을 다 줍니다. 다 줘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안 해서 몰라. 아 그런가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이 풀이가 참 거지 같다는 걸 느꼈죠, 그쵸? 참 거지 같다는 걸 느꼈어요. 그럼 선생님 이제 어떻게 풉니까?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는 거죠. 여러분 고등상이나 중학교 때 보면 가장 쉽게 푸는 방법이 뭐지? 좌표로. 그럼 좌표로 바꾸는 게 제일 쉽죠. 이렇게 원점. 그럼 이 좌표는 얼마가 되죠? 2,1 맞죠? 이 좌표는 얼마죠? 1,2 맞지? 자, 내적 어떻게 구하죠 이제? 자, 1,2가 있고 2,1이 있죠, 그렇죠? 자, 내적 어떻게 합니까? 둘이 곱하고 둘이 곱하면 되죠. 2 더하기 4다. 심플하지? 자, 선생님이 가장 애용하는 방법은요. 좌표 평면을 이용한 이런 풀이나 그 다음에 방금 봤죠? 위에서 내려다보는 거 맞나요? 이 방법을 가장 많이 써먹어요. 실제 그렇게 자꾸 써먹고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평면 벡터를 가지고 놉니다. 자꾸 이렇게 공식에 의해서 푸는 거 뭐 나쁘진 않아요. 근데 왠지 이렇게 계산을 자꾸 하다 보면 내가 벡터를 잘하는 것처럼 느껴질 거야. 근데 막상 문제를 풀려면 엄청 복잡하게 풀어요. 이렇게 풀다 보면. 벡터는 심플하게 푸는 겁니다. 심플하게. 자, 109페이지 자 2-1번 하나씩만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길이가 나와 있는데 내적이 나와 있죠. 그쵸? 자, 내적을 구하는데 이 내적은 공식이 있긴 있어요. 그쵸? 내적 공식이 뭐예요? 길이 코사인 세타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풀기가 어렵습니다. 왜? 코사인 세타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뭐 한다? 이 앞에 있는 거. 자, 이거는 연산 연습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표형 2번에 발표하세요. 연산 연습 많이 해야 됩니다. 자, 얘를 갖다 어떻게 줘버린다? 제곱을 해줘버려요. 제곱해주면 64가 되겠죠? 자, 제곱이라는 건 뭐라 그랬죠? 길이를 제곱했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뭐 해버린 거다? 내적해버린 거다. 맞니? 자, 그럼 이제 뭐 할 수 있습니까? 이거 전개할 수 있죠? 자, 자기 자신을 내적했으니까 뭐가 돼요? 길이 제곱이 됐겠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벡터의 1이 마이너스 2a 벡터 a 내적 b죠,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4 a 내적 b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니까 자기 자신 내적한 거지, 그치? 따라서 길이를 제곱한 거랑 같다. 하여튼 이 내적 문제 풀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이거라는 거야. 자기 자신을 내적하면 길이 제곱이 들어간다.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연산의 포인트. 나머지는 어려울 게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걸 왜 제곱한 거다? 제곱한 이유는 내적을 찾기 위해서인 거예요. 이 모양의 꼴을. 근데 해봤더니 여기 모양이 나와 있죠, 그쵸? 딱 끝났지. 오, 길이 제곱 얼마? 4, 4, 16 마이너스 4 a b 플러스 얘 얼마죠? 4, 4, 16 곱하기 4니까 64죠, 그쵸? 이게 64다. 마무리. 사라지고 이거 얼마가 되죠? 4. 그럼 코사인 세타를 모르더라도 값은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됐지? 자, 그래서 핵심 포인트, 요게 포인트야. 각 단원을 공부할 때는 포인트를 잡으세요. 자, 그 다음에 대표형 3번 뒤로 넘어갑니다. 110페이지 3-1번. 반드시 연산 연습해서 오세요. 어디까지? 111페이지까지. 됐니? 밑에 풀어갖고 오세요. 자, AB의 합과 AB의 차의 가계 크기를 물어봤어요. AB의 합이라는 건 뭡니까? 둘이 더하면 되니까 성분끼리 더했겠죠? 자, 얘도 어떻게 돼요? 둘이 뺐으니까 빼면 4고요, 빼면 2죠, 그쵸? 자, 그런데 가계 크기를 물어봤다. 자, 아무튼 벡터가 나왔는데 가계 크기를 물어보면 뭐밖에 없습니까? 내적밖에 없어요, 그쵸? 자, 얘네 둘이를 내적하는 거죠, 그쵸? 내적해버리니까 루트 뭐가 돼요? 요놈 길이 얼마? 루트 40. 요놈 길이 얼마죠? 루트 20. 코사인 세타 맞나요? 끝? 그럼 자, 둘이 곱하고 둘이 곱하니까 얼마? 20이 됐겠죠, 그쵸? 자, 얘네 둘이 계산하니까 얼마예요? 20 루트 2
코사인 세타. 자, 따라서 코사인 세타가 얼마입니까? 루트 2분의 1. 바로 세타는 얼마다? 45도가 돼버리더라. 이해됐나요? 자, 4번 가보도록 합니다. 4번 가니까 자, 요 벡터하고 요 벡터가 수직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럼 일단 얘를 써보도록 하죠. 자, A에다가 요거 K 곱한 거 더하래요. 그렇죠? 그럼 1 더하기 2K가 됐겠죠? 그 다음 얘는 마이너스 2 더하기 4K가 됐겠죠? 다음에 얘 가보도록 합니다. A에서 B 빼래요. 빼니까 마이너스라고 마이너스 6이 됐죠. 그렇죠? 자, 내적했습니다. 수직했다. 수직하면 내적하면 얼마가 나온다? 0. 그럼 내적 계산은 뭐예요?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는 거잖아요. 쉬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K 더하기 12 마이너스 24K는 0이 된다. 여기는 얼마? 11 마이너스 26K가 얘가 0이 되는 거죠. 따라서 K는 26분의 11. 여기까지입니다. 자, 아무튼 숙제 111페이지까지야.